여러분, 임신 중에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윤미정 씨는 망설이지 않고 그 노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은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죠. 회사에서는 자신이 만든 기획안이 남편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시어머니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출산 당일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요. 남편은 재벌가 여자와의 불륜을 당당히 인정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미정 씨,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월의 서울,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브릴리언트 광고 사옥 12층,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에 앉은 윤미정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배는 이미 책상과 키보드 사이 공간을 비집고 들어올 만큼 불러 있었죠. 미정아, 오늘 야근 가능하지? 책상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 박도현 팀장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배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었죠. 남편의 표정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의 얼굴이었을 뿐이죠. 오늘은 병원 검진 예약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거든. 남편은 서류 뭉치를 미정 씨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돌아섰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서류 뭉치 속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요. 미정 씨는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일식품 신제품 런칭 캠페인이라고 적힌 표지 아래 자신이 지난 2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기획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하지만 제안자란에는 박도현 팀장이라는 이름만 선명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미정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오후 8시, 겨우 일을 마친 미정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부은 발목, 처진 어깨,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눈빛의 생기. 그래도 아기만 건강하면 돼.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당신. 미정 씨 한세라 이사님이랑 저녁 미팅 있어서 택시 타고 가. 남편은 차창을 내리지도 않은 채 손을 흔들며 차를 빼냈습니다. 조수석의 여자 한세라는 미정 씨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월의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파고들었죠. 손은 차가웠지만 뱃속 아기는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게. 미정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앞 대로변, 퇴근 시간이라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50m쯤 떨어진 버스 정류장 앞 한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죠. 미정 씨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몸이었지만 뛰다시피 노인에게 다가갔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미정 씨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엮이면 귀찮아, 그냥 가자. 하지만 미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할아버지,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것이 스쳤지만 미정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저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정 씨는 노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요. 요즘 이런 분 흔치 않은데. 임신 중이시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정 씨는 병원 응급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협심증 발작이었고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을 넘겼다고 했죠. 의료진이 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정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은 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욱신거렸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왔어. 먼저 자. 내일 아침에 봐. 미정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도 없었죠. 저기, 혹시, 뒤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저는 모 회장님의 비서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도와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덕분에 회장님께서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서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정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셨다니 다행이네요. 실례지만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께서 나중에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비서는 명함을 정중히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정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미정 씨는 새벽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죠. 미정 씨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목을 주물러 보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기가 또 한 번 발길질을 했죠. 미안해, 아가 엄마가 무리했지? 미정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죠. 지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길에서 쓰러진 분을 병원에 모시고 갔었어. 뭐? 임신한 몸으로 왜 그런 짓을 해? 괜히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 에휴,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자기 몸 챙기기도 바쁜데. 도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미정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잠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사람 구하는 게 잘못일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정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어제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일식품 신제품 런칭 캠페인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죠. 미정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기획안이었기에 혹시 모를 실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미정아, 프린트 다 됐지? 도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건넸죠.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33페이지 그래프 수정한 거 확인하셨죠? 봤어. 잘했어.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한 명이 미정 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미정아, 진짜 너 화 안 나? 네가 만든 건데. 괜찮아. 어차피 팀 성과잖아. 팀 성과는 무슨. 다들 알아. 네가 밤새워서 만든 거. 미정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오전 10시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제일식품 측 임원 3명과 브릴리언트 광고의 대표이사 그리고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브릴리언트 광고 박도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안드릴 캠페인의 핵심 컨셉은 미정 씨는 뒤쪽에 앉아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쓴 대본을 자신이 디자인한 슬라이드를 남편이 자기 것인 양 설명하고 있었죠.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정말 신선한데요? 기존 식품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제일식품 마케팅 이사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소비자 심리를 깊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미정 씨는 옆자리 동료가 자신을 힐끔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죠. 하지만 미정 씨는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제일식품 측에서 계약 진행을 확정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박 팀장, 이번 건 정말 잘했어. 다음 달 인사에서 좋은 소식 기대해도 좋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회의실을 나서는 도연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점심시간 미정 씨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 억지로 밥을 떠먹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미정아, 저녁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오늘은 야근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가족이 먼저지. 저녁 7시까지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할 얘기가 무엇일지 뻔했죠. 또 잔소리, 또 구박.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미정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유독 쓰게 느껴졌죠. 미정 씨의 하루는 여전히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저녁 7시 미정 씨는 시댁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40평대 아파트 단지의 15층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제 오니? 7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벌써 10분 지났어. 시어머니 조만희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미정 씨는 숨을 고르며 현관에 들어섰죠. 죄송해요. 어머님 지하철이 조금 막혀서. 지하철? 택시 타고 오면 되잖아. 에휴, 그 돈도 아까워.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미정 씨는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명품 가방 3개가 소파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포장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 백화점 쇼핑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앉아.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시어머니는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입을 열었죠. 미정아, 너 이번 달 생활비 얼마 넣었어? 네. 저번 달이랑 똑같이 80만 원 들였는데요. 80만 원? 그게 뭐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최소 100만 원은 넣어야지. 미정 씨는 배를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출산 준비하느라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기용품도 사야 해서. 아기용품? 그거야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일단 시어머니한테 효도부터 해야지. 내가 널 키운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지.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키운 것도 아니면서 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죠. 결혼 3년 동안 미정 씨는 시댁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했고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건 언제나 불만뿐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미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뱃속에 있는 애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성별 확인 안 했어요. 뭐, 7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몰라? 요즘 병원에서 다 알려주던데? 저희는 성별 상관없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들이어야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한 집안이야.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말대꾸했다가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게 뻔했죠. 내 친구 아들 며느리는 처세부터 아들 낳았어. 그것도 쌍둥이. 근데 너는 뭐야? 하나도 힘든 것 같던데?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딸 같은 건 필요 없어. 알았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도연이 들어왔죠. 엄마, 나왔어. 우리 아들 밥 먹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날카로운 말투가 거짓말처럼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미정이 왔네? 어의 성별 확인도 안 했대. 답답해 죽겠어.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미정 씨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는 성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엄마. 너는 왜 그렇게 무심해? 아들이어야지, 아들. 에휴, 알았어요. 근데 엄마, 오늘 제일 식품 계약 확정됐어요. 대박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는 뭘 해도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에 승진도 거의 확정이래요. 오, 그럼 또 연봉 오르는 거야? 우리 아들 최고. 미정 씨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획안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그저 박도연 팀장의 성과 로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럼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120만 원 넣어. 우리 아들 벌이 좋아질 테니까 그 정도는 문제 없지? 네, 알겠습니다. 미정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하지만 미정 씨 앞에만 국 한 그릇과 밥이 놓였습니다. 미정이는 임신 중이니까 간단하게 먹어. 기름진 거 먹으면 아기 크기만 커져서 나중에 출산할 때 힘들어. 네. 도연은 갈비찜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줬지. 미정 씨는 숟가락으로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 억지로 넘겼죠. 식탁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갈비 씹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식사 후 미정 씨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도연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뱃속 아기가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미정 씨는 물기 묻은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죠.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한테 좋은 것도 못 해주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설거지 다 했으면 베란다 청소도 해. 오늘 미세먼지 많아서 창문에 먼지 엄청 앉았어. 네, 어머님.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변기 주변 물때 제대로 닦아야 돼. 미정 씨는 대답도 하기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발목은 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정 씨는 시댁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습니다. 미정아, 잠깐. 왜?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분이잖아. 미정 씨는 도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해? 나도 임신부야. 나도 힘들어. 에이, 그깟 일로 뭘 그래. 조금만 참아. 엄마 모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 당신 아이디어 아니잖아. 오늘 발표한 거 내가 만든 거잖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 팀 거잖아. 팀장인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당연해? 당연하다고?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너 요즘 예민해. 임신해서 그런가? 푹 쉬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미정 씨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을 때 미정 씨는 로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잠깐만 쉬다 갈게요. 임신하셨네요. 혼자 나오셨어요? 네.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자판기에서 따뜻한 옥수수차를 뽑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밤 공기 차니까. 몸 녹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옥수수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차가운 덩어리는 녹지 않았죠. 아파트 단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작게 중얼거린 말이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미정 씨는 극심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았죠.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양수 터진 것 같아. 뭐, 지금 몇 시야? 병원 가야 해. 빨리. 도연은 비몽사몽으로 일어나더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죠.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택시 타고 가. 나 준비하면 시간 걸려. 뭐, 지금 나 혼자 가라고? 응급실이면 의사들 다 있잖아. 괜찮아, 나 준비되면 바로 갈게. 도연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미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혼자 가방을 챙기고 혼자 신발을 신고 혼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병원 빨리 가야겠는데요?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빨리 부탁드려요. 진통 사이사이 미정 씨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죠.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병원 가요. 양수가 터져서. 뭐, 지금 새벽 4시야 왜? 이 시간에 전화해? 도연이 없어? 도연이가 안 일어나요. 남편 피곤한데 왜 깨워? 혼자 가면 되잖아. 병원에 의사 선생님 있잖아. 하지만 출산인데 출산이 뭐 대수야. 여자들 다 겪는 거지나 피곤하니까 끊는다. 미정 씨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죠. 진통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고 간호사들이 급히 미정 씨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요? 남편분은요? 안 와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정하고 미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힘내세요. 진통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간호사의 손만 꼭 잡고 버텼죠.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오전 11시 47분,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미정 씨에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눈을 꼭 감고 울어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정 씨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우리 딸.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시어머니 조만희 씨가 함께였습니다. 나았네. 도연의 첫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신생아실 쪽으로 걸어가더니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도연 아기요. 몇 호예요? 15번이요. 여기 보이시죠? 시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굳었죠. 딸이야? 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병실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딸을 낳았어? 네. 어머님. 에휴. 한숨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아, 우리 가자.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네. 엄마, 근데 가자니까 딸 낳은 집에 뭐 축하할 게 있어. 시어머니는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 엄마가 좀 실망하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올게. 도연아, 푹 쉬어나 일 때문에 바빠서 퇴원할 때 연락해. 도연도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옆 병상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여 축하하는 소리가 시끄러웠죠.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병상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수유 시간이에요. 첫 수유라 힘드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이제 이 아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3일차 미정 씨는 홀로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퇴원 당일 아침 도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정아, 오늘 퇴원이지? 나 회사 일 때문에 못 가. 택시 타고 와 집에서 봐. 미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혼자 왔으니까 혼자 가는 거지, 뭐. 아기를 안고 짐을 들고 혼자 병원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죠. 아기를 바람막이로 감싸며 미정 씨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침실 문틈으로 낯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재밌어. 그 사람 표정 봤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야. 미정 씨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과 한세라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 사람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미정 씨를 바라봤죠. 왔어? 퇴원했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한세라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미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처음 뵙네요. 정식으로. 당신, 누구야? 한세라요. 도연 오빠 여자친구. 여자친구? 미정 씨는 아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혼하자. 뭐?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서류 곧 보낼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방금 출산했어. 우리 아기가 있잖아. 딸이잖아. 필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세라랑 6개월 전부터 만났어. 6개월 전. 그 말이 미정 씨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6개월 전이면 자신이 임신 초기였을 때였죠.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세라는 재벌가 상속녀고 나한테 도움이 돼. 근데 너는 딸이나 낳고 집안 배경도 없고. 한세라가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면 되잖아요. 미정 씨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죠. 시끄러워, 애 좀 조용히 시켜.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이용당한 것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어, 이혼하자. 미정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위자료, 양육비 다 제대로 받을 거야. 위자료? 네가 뭘 받아? 애도 딸인데. 법적으로 내 권리야.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미정 씨는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죠. 어디가? 여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한세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미정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미정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추운 밤 미정 씨는 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죠. 갈 곳은 오직 한 곳, 월세 원룸뿐이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 보일러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지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보였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기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을 뿐.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는 좁은 원룸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생후 6개월 된 딸 박서윤이가 아기 침대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에어컨은 고장 난 지 오래였고 선풍기 바람만이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조정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도연 측 변호사는 이것도 많이 준 거다라며 으름장을 놨죠. 미정 씨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시간이었죠. 미정 씨는 노트북을 덮고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서윤이 배고파? 엄마가 금방 갈아줄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다시 재우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미정 씨는 다시 노트북을 열 수 있었죠. 화면에는 브릴리언트 광고 퇴사 처리 완료라는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 중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었죠. 부당 해고였지만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미정 씨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윤미정 기획 스튜디오였습니다. 10년간 광고업계에서 쌓은 실력,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크리에이티브 감각, 이제 그걸 증명할 때였죠. 새벽 2시까지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들었지만 남의 이름으로 올라갔던 프로젝트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 씨는 서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거래처 미팅에 나갔습니다. 중소식품회사 행복푸드의 마케팅 팀장과의 미팅이었죠. 안녕하세요, 윤미정입니다. 네. 앉으세요. 마케팅 팀장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정 씨의 포트폴리오를 넘기며 물었죠.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근데 왜 혼자 하시려고?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요. 큰 회사에 있으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대형 광고사에 맡기기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드릴 수 있어요. 마케팅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신제품 런칭 캠페인 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씨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첫 고객이었죠. 비록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케팅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죄송한데요.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게 위에서 다른 광고사로 하라고 해서요. 브릴리언트 광고요. 미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브릴리언트 광고요? 네, 박도연 팀장이 직접 영업 오셨더라고요. 조건도 더 좋게 제시하시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 씨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일부러 고객을 빼앗은 거였죠. 그날 저녁 미정 씨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오, 미정 오랜만이네. 잘 지내? 행복푸드 계약, 네가 가로챘지? 가로챘다니 그냥 정당한 영업이지. 시장 경쟁 아니야? 나 혼자 아기 키우면서 겨우 딴 계약이야. 그것도 빼앗아야 속이 시원해?
에이, 비즈니스에 감정 섞지 마. 그리고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혼자 뭘 하겠다고? 업계에서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네가 움직이는 거 다 보여. 앞으로도 계속 막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딸 낳아놓고 위자료 받아간 것도 모자라서 내 밥그릇까지 뺏으려고? 그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 씨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죠. 이제 어떻게 하지? 한 달 동안 5군데 거래처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도 며칠 뒤면 어김없이 계약 취소 연락이 왔죠. 브릴리언트 광고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박도연 팀장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죄송해요, 미정 씨. 미정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47만 원.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했고 분유값도 떨어져 갔죠. 어느 날 저녁 미정 씨는 서윤이를 안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분유 한 캔을 집어들고 가격표를 확인했죠. 28,000원. 이것도 올랐네. 계산대로 가는 길 진열대 끝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 어디서 봤더라? 혹시 윤미정 씨? 네. 저를 아세요? 저 김재민입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작년 11월에.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노인을 구했던 그날 밤 병원에서 만났던 비서였죠. 아, 그때 그분.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김재민은 미정 씨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있으시네요.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참 예쁘네요. 그런데 실례지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미정 씨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죄송해요. 요즘 좀 힘들어서. 어머, 여기서 그러시면 잠깐만요. 김재민은 미정 씨를 슈퍼마켓 밖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왔죠. 천천히 드세요. 괜찮으시면 무슨 일인지 들어드릴 수 있는데. 미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 일을 방해받는 이야기, 생계가 막막한 이야기 모두 쏟아냈죠. 김재민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미정 씨,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님이요? 네, 그때 구해주신 모창수 회장님이요. 회장님께서 그동안 은인을 찾고 계셨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미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으니까요. 김재민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고 계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슈퍼마켓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유를 계산하고 아기를 안고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날 밤 미정 씨는 명함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모창수 회장 비서실 실장 김재민.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도움. 하지만 미정 씨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안 돼, 나 혼자 해야 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정 씨에게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정 씨? 저는 신성식품기획팀 과장 이승우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미팅 가능하신가요? 신제품 캠페인 건으로 의논하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미정 씨는 전화를 끊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성식품은 중견 기업이었죠. 이 계약만 따낸다면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미정 씨는 서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신성식품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이었죠. 회의실에서 이승우 과장과 마케팅 팀원 3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정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제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정 씨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었죠. 신성식품의 타겟 고객층 분석부터 크리에이티브 방향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 이거 정말 신선한데요? 컨셉이 기존 식품 광고와 완전히 다르네요. 좋습니다. 팀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승우 과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윤 과장님,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정도 퀄리티를 혼자 만드셨다니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과장님, 잠깐만요. 고개를 돌리자 도연과 한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박도연 팀장님? 여기는 무슨 일로? 저희도 신성식품 캠페인건으로 왔습니다. 제안서 가져왔어요. 이승우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윤미정 씨와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제안서 한 번만 봐주세요. 브릴리언트 광고는 업계 1위 회사입니다. 신뢰도가 다르죠. 한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신성식품이랑 거래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이승우 과장은 미정 씨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결정이. 네, 알겠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는 손이 떨렸죠. 복도로 나오자 도연과 한세라가 비웃듯 서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고. 비켜줘. 에이, 화내지 마. 그냥 현실을 인정해. 넌 이제 업계에서 끝난 거야. 한세라가 미정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언니, 그냥 애 키우면서 편하게 살아요. 왜 고생을 자초해? 미정 씨는 두 사람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대 노인,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옆에는 김재민 비서, 모창수 회장이었습니다. 윤미정 씨? 김재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 회장이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때 그 젊은 친구로군 날 구해줬던 회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윤미정 씨입니다. 모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네. 임신한 몸으로 낯선 노인을 구해주던 그 마음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그게. 미정 씨가 말을 흐리자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모창수 회장님이신가요? 도연과 한세라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모 회장의 얼굴을 알아본 거였죠. 저희는 브릴리언트 광고의. 알아요, 김 실장. 이 사람들이 누군가? 김재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남자는 박도연, 윤미정 씨의 전 남편이고요. 옆에 여자는 한세라, 불륜 상대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불륜이라 그래서 저 착한 친구를 괴롭힌 거군. 아니, 그게 아니라. 됐네, 내가 들을 필요 없어. 모 회장은 미정 씨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미정 씨, 나와 함께 가시겠소? 네. 이야기할 게 있네, 식사라도 하면서. 하지만 내 은인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허락 안 하시겠소?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 회장과 미정 씨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연과 한세라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죠. 회장님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났죠. 긴장하지 마시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네. 네. 차는 한남동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고 테이블에는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졌죠. 많이 드시오. 임신하고 아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모 회장은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혼, 재기 시도, 방해, 공작 모든 것을요. 참 고생이 많았구만. 모 회장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윤미정 씨, 내가 제안 하나 하겠소. 제안이요? 우리 회사 광고 프로젝트를 맡아주시오. 네. 하지만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을 쓰네. 그리고 당신은 실력이 있어. 그날 밤 당신의 마음씨를 받고 오늘 당신의 프레젠테이션도 봤소. 프레젠테이션을요? 신성식품은 우리 계열사 중 하나네. 이승우 과장이 당신 기획안을 나한테 보고했소. 정말 훌륭하더군. 미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예요. 대기업 프로젝트는 그래서 더 좋네. 당신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고 싶소. 그리고 모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답해야 하네. 그날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기회는 다음 주부터네. 김 실장이 자세한 내용 전달할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 회장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누가 또 방해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하시오. 내 은인을 괴롭히는 건 용납 못하네. 미정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소. 그냥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바람이네. 그리고 모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한테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시오. 미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희망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미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모창수 그룹 본사 30층 대회의 시. 창밖으로는 가을빛이 내려앉은 경복궁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늘은 모창수 그룹의 신규 브랜드 런칭 발표회였고 업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죠. 객석 3열에는 박도연과 한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봤죠. 세라야, 저기 신성식품 이승우 과장 보여? 우리 덕분에 살았으면서 인사도 안 하네. 신경 꺼 오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자체가 우리 위상이야.
모창수 그룹이 우리 브릴 리언트 광고 부르겠지? 당연하지, 업계 1위인데.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모창수 그룹 신규 브랜드 옹기의 런칭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신 분은 도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당연히 자기 회사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윤미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윤미정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미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몇몇은 그녀를 알아봤죠. 저 사람 전에 브릴리언트 광고 다니던 사람 아니야? 맞아. 박도연 팀장 아내였는데 이혼했다던데. 미정 씨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옹기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감동적인 영상이 흘러나왔죠. 추운 겨울날 쓰러진 노인을 구하는 임신부, 그 노인이 다시 일어나 은인에게 보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담은 식품 브랜드 옹기. 객석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스토리텔링이 정말 뛰어나네. 광고라기보다 영화 같은데? 감동적이야. 이거 대박 나겠어. 도연은 팔짱을 낀 채 표정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한세라가 그의 팔을 잡았죠. 오빠, 저거 설마 미정이가 저런 실력이었어? 2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미정 씨는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모창수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 길을 막았을 때, 누군가 제 아이디어를 가로챘을 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미정 씨의 시선이 도연을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을 피했죠. 그때 무대 옆에서 모창수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회장의 등장에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모창수 회장은 좀처럼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작년 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 그 사람만이 저를 도왔습니다. 회장은 미정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미정 디렉터입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맡긴 거구나.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윤 디렉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실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업계에서 그녀가 만든 작품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광고 캠페인의 기획안 원본이 나타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일식품 2024 캠페인, 행복생활 브랜드 리뉴얼, 신성유통 런칭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의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윤미정 디렉터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미정 씨가 직접 작성한 기획안 원본이 떠올랐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
수정 이력, 심지어 그녀의 필기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 작품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박도연 팀장,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팀 프로젝트였고, 팀 프로젝트라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 디렉터가 이혼 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당신은 그녀의 모든 계약을 방해했습니까? 행복푸드, 신성식품, 5군데 거래처 모두 당신이 개입해서 계약을 취소시켰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에이, 그건 정당한 경쟁. 정당한 경쟁이라고요? 김재민 비서가 무대로 올라와 서류를 들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도연 씨가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 한세라 씨 아버지 회사를 이용한 압박, 그리고 윤미정 디렉터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우리 아버지 회사 변호사한테. 한세라 씨,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진우 회장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3층 VIP석에. 한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의 시선을 따라 3층을 올려다보자 정말로 그녀의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한진우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세라야, 넌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우리 얘기하자. 한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모창수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모창수 그룹은 실력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미정 디렉터를 우리 그룹 크리에이티브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죠. 미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당당히 받으시오.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객석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도연과 한세라만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은 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과 한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화살처럼 그들을 찔렀죠. 발표회가 끝나고 미정 씨는 회장실로 초대받았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장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윤 디렉터.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오.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요.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네. 감사합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소. 임신한 몸으로 낯선 노인을 구하던 당신의 눈빛, 그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소. 세상에 그런 진심을 가진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네. 회장님,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보답해야 하오. 그게 내 믿음이네. 당신은 그 믿음을 증명해줬소. 미정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나야말로 잘 부탁하오. 그리고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딸 서윤이에게 주는 선물이요. 교육 장학금 통장이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회장님, 이건 너무 받으시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오. 나도 손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정 씨는 상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이제 모창수 그룹 크리에이티브 본부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서윤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죠. 토요일 오후 미정 씨는 서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14개월 된 서윤이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엄마를 보며 엄마 하고 외칠 수 있었죠. 서윤아, 저기 봐, 꽃 예쁘지? 서윤이가 신나게 손가락으로 꽃을 가리켰습니다. 미정 씨는 딸을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죠.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 돌아보니 브릴리언트 광고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 요즘 대박이라며? 뉴스에서 봤어. 에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니까. 너 진짜 대단해. 그때 회사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알아. 미안해. 나도 아무 말 못 해줘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근데 박도연 그 인간 알아? 완전 망했어. 브릴리언트 광고에서 잘렸고 업계에서 퇴출당했대. 한세라도 아버지한테 의절당했다던데. 미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생각 안 해. 맞아, 너는 앞만 보고 가. 응원할게.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일요일 오전 미정 씨는 서윤이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행복요양원, 모창수 회장이 말년을 보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장은 지난달 심장 수술을 받고 이곳에서 요양 중이었죠.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던 회장이 미정 씨와 서윤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우리 은인이 왔구만. 그리고 이 예쁜 아가씨도. 회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좋아, 좋아. 여기 공기도 맑고 음식도 좋고 천천히 회복하고 있네. 회장은 서윤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더니 작은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죠. 오, 이 아이 참 영특하구만. 엄마 닮았어. 회장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미정 씨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들어 있었죠. 잡채,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회장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 이거 직접 만든 거요? 내 요양원 음식도 좋지만 가끔은 집밥이 그리우실 것 같아서요. 고맙소. 정말 고마워.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윤이는 돗자리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윤 디렉터. 네, 회장님. 내가 당신한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소. 그날 밤 나를 구해준 것, 그게 시작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네. 회장님, 당신은 나한테 희망을 줬소.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 진심이 통한다는 것, 그걸 믿게 해줬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회장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소. 나는 그저 당신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을 뿐이네. 회장은 서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요. 제가 더 잘해야죠.
서윤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미 훌륭한 엄마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죠. 서윤이는 풀밭 위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 디렉터. 네.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비뚤어지면 결국 외롭게 늙지.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살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기는 법이요. 회장은 미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마지막 친구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희망이네. 회장님, 저야말로 회장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죠, 정말로. 해질녘 미정 씨는 서윤이를 안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정원 벤치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윤이는 미정 씨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 네가 옳다고 믿는 걸 지키고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겨. 서윤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는 착하게 산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미정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나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